우리 1번님, 일단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부터 보면요. 맨 앞에 인연 동자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는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에 흔적을 남긴 인연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1번님, 혼자만 마음을 크게 쓴 관계라기보다는 상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던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가볍게 만났거나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간 관계라면 이렇게 인연 동자가 앞에 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조금 애틋할 수 있어요. 막 미워하려고 해도 다 미워지진 않고 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이름이 올라오고요. 예전에 나눴던 말, 같이 갔던 길, 그 사람이 자주 하던 표현 같은 게 일상 속에서 툭툭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1번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쓴 관계였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 옆에 매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인연 동자만 있으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더 순하게 보이는데 매듭이 같이 나오면 두 분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말, 오해, 서운함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어질 때 깔끔하게 서로 납득하고 정리했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은 끝까지 말을 못했거나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 1번님, 혹시 이런 장면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만 받아들였을까?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그때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먼저 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경, 바람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6월에 작은 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쪽으로 읽혀요. 아주 거창한 고백이나 바로 재회하자는 연락이라기보다는 살짝 흔들리는 소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별일 아닌 척 안부를 묻는다든지 예전 이야기를 툭 꺼낸다든지 우리 1번님이 볼 수 있는 곳에 본인 근황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일 수 있어요. 우리 1번님 입장에서는 그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꽤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하자는 뜻인가?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가? 내가 반응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풍경은 큰 종소리가 아니라 작은 바람 소리예요. 그러니까 6월 초중반에는 상대의 마음이 살짝 드러나거나 관계의 공기가 흔들리는 정도로 먼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겉으로 보면 고요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깊잖아요. 이 카드가 나오면 우리 1번님, 마음도 깊고 상대 마음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일상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고여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상대가 우리 1번님을 완전히 잊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사람이 감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우면 그립다고 바로 말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눌러보고 괜히 아닌 척하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카드로 보면 관심이 없다기보다 표현이 느리거나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상대가 우리 1번님을 생각한다는 것과 상대가 다시 제대로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재호은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 남아있느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예요. 연락만 하고 또 애매하게 굴거나 보고 싶다는 말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피하면 우리 1번님 마음이 다시 다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촛불이 나옵니다. 이 촛불은 우리 1번님에게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해주는 카드처럼 보여요. 정리라고 해서 잊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워서인지, 아직 사랑해서인지, 사과를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 아팠던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건지, 이게 섞이면 연락이 와도 내가 원하는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촛불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1번님 마음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불씨를 상대에게 바로 던지듯 보여주기보다는 내 안에서 먼저 안정시키는 게 좋아요. 마음이 너무 급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처음 문을 다시 열 때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기보다 조금씩 확인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신호동자가 같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실제로 연락이나 움직임, 작은 메시지를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6월에는 상대 쪽에서든 우리 1번님 쪽에서든 관계가 완전히 멈춰 있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신호동자는 확정된 재회라기보다는 연락의 시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어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연락이 온다면요. 1번님, 바로 긴 감정문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가볍고 차분하게 받아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잘 지냈어? 하고 오면, 응, 지냈어. 너는? 이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처음부터 왜 이제 연락했어? 나 그동안 힘들었어. 이런 말이 먼저 나가면 상대가 다시 뒤로 물러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1번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처음 문이 열릴 때는 너무 많은 마음을 한 번에 쏟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1번님이 먼저 연락을 고민하고 있다면요. 이 흐름에서 먼저 연락하는 게 아주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다시 만나자를 바로 꺼내기보다는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예전 일에 대해 언젠가 한 번은 차분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도로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네요.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그때 조금씩 깊이를 늘리면 되고요.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우리 1번님도 더 밀고 들어가지 말고 한 발 물러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다음 카드가 해원동자예요. 이건 참 다행스러운 카드입니다. 해원동자는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쪽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단순히 안부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풀지 못한 감정이나 오해를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나는 사실 이랬다. 나도 그때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너무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해원동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완성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일단 감정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여요. 오해가 풀리면 재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은 풀리지만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 편안하게 놓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1번님이 이 대화를 통해 최소한 덜 아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에는 해수관음께서 들어오십니다. 이 실령님은 마음을 씻어주는 느낌이 강해요. 우리 1번님이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6월에는 눈물이나 서운함이 조금씩 씻겨내려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재회가 되든 대화가 되든 혹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든 우리 1번님 마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정돈될 수 있어 보여요. 해수관음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렇다고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는 쪽에 가까워요. 인연이면 바른 말로 다시 만나게 되고 아니라면 우리 1번님 마음이 덜 다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상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지도 같이 봐야 해요. 연락이 와도 내가 계속 불안하다면 그 관계는 천천히 봐야 하고요.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조언으로는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먼저 써보세요.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다시 만나면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댓글창을 활용해서 짤막하게 한 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거나 내가 연락을 하게 된다면 한 번의 대화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 1번님은 마음이 깊은 분이라서 대화가 시작되면 빨리 답을 얻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조금 천천히 풀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세 번의 대화 속에서 상대가 꾸준한지, 말만 예쁜지,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우리 1번님의 6월 제오는 완전히 닫힌 흐름은 아니고요. 인연동자와 매듭이 같이 있어서 마음은 남아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풍경과 신호동자가 있어서 작은 연락이나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물과 촛불은 서로 속마음이 깊지만 조심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해원동자와 해수관음은 대화가 된다면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우리 1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1번과 지금 가장 궁금한 그 사람의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우리 1번님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6월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우리 2번님 해석 들어가 볼게요. 저도 2번이 가장 끌렸는데 어떤 공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 볼게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부터 보면요. 맨 앞에 거울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는 상대만 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2번님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만든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궁금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이 같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상대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표정도 같이 비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은 이 관계를 겪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궁금했지만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사랑 방식도 같이 보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아하면 됐는데 이 사람과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 옆에 신칼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두 분 사이에 한 번 선이 그어진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보여요. 완전히 끊어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칼처럼 말을 했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번님이 먼저 단호하게 굴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가 갑자기 차갑게 굴면서 이번님 마음을 베어낸 것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카드는 때로는 끊어내기이기도 하지만 엉킨 걸 자르기 위한 결단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한 번 아픈 말이나 단절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가 이 관계를 더 진지하게 보게 만든 계기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님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까지 힘들면 그만해야지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다시 돌아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살, 창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참 이번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호라는 건 안과 밖을 나누는 얇은 문이잖아요. 완전히 벽은 아닌데 그렇다고 활짝 열린 문도 아닙니다. 지금 두 분 관계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끊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의 안쪽으로 쉽게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님, 혹시 그분 소식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진 않는 상태 아니세요? 상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서로 궁금은 한데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다가가진 못하는 관계.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6월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문을 열어도 될까? 라는 고민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오색 실타래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건 두 분 사이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 하나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추억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미련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주변 상황도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색 실타래는 예쁘긴 한데 막상 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좋아했던 마음은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고요. 연락을 하면 풀릴 것 같다가도 또 괜히 더 꼬일까 봐 무섭고요. 상대도 아마 이번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단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부담도 있고 미안함이 있는데 자존심도 있고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래도 되나 싶은 망설임도 있어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두 분의 전반 흐름은 이렇습니다. 거울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있고 신칼이 나와서 한번 아픈 단절이나 선 긋기가 있었고 문살이 나와서 아직 완전히 닫힌 것도 열린 것도 아닌 상태이며
오색 실타래가 나와서 감정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는 관계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 이 관계는 그냥 연락 온다, 안 온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번님이 다시 받아주고 싶더라도 그 안에는 반가움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재호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보다 서로가 얼마나 솔직하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느냐로 보여요. 후반으로 가면 맑은 물그릇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조언 쪽에 나오면 우리 이번님에게 필요한 건 감정의 투명함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재회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의 확인인지 혹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물이 흐리면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너무 흐려져 있으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님은 6월에 너무 추측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프로필을 바꿨다, 내 스토리를 봤다, 주변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마음을 흔들 수는 있는데요. 그걸 바로 아직 나를 좋아한다, 혹은 완전히 끝났다로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맑게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옆에 방울이 같이 나와요. 방울은 소리로 깨우는 카드라서 6월에는 연락이나 메시지 혹은 서로를 다시 의식하게 만드는 작은 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기보다는 알림 하나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어요. 짧은 안부, 가벼운 반응, 우연한 마주침,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은 한번 울리고 끝날 수도 있고 계속 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은 첫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모든 걸 걸기보다는 그 다음 울림이 있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한번 연락하고 다시 사라지는지 아니면 조금 서툴더라도 이어가려고 하는지 이 차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맞이굿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 6월 재호운에는 다시 만남의 가능성 혹은 대화를 받아들이는 흐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조건 재회로 확정된다기보다는 다시 대화해 볼 수 있는 자리, 상대를 한 번 더 맞이해 볼 수 있는 계기 정도로 보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아요. 맞이굿이 나오면 중요한 건 예의와 준비예요. 손님을 맞을 때도 아무렇게나 문을 열진 않잖아요. 집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봅니다. 우리 이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반가운 마음은 있겠지만 예전처럼 바로 마음을 다 내주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이 정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칠성님이 나오셨어요. 칠성님이 수호 메시지로 들어오면 이 관계가 당장 눈앞의 감정만으로 흘러가기보다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건 지금 바로 손에 잡히진 않지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에게는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편안해지는 방향을 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우리 이번님, 그분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돼요. 그런데 칠성님은 우리 이번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잃는 쪽으로 가는 건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재회가 되더라도 내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재회가 늦어지더라도 내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번 6월은 그 사람의 마음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 이번님이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다시 정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상대 마음을 조금 더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이번님을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다시 다가가도 될까?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칼과 문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이번님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연락해도 받아줄까? 괜히 더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보기에는 우리 이번님이 좀 단단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이번님이 이미 마음을 정리한 줄 알고 더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번님 안에는 오색 실타래처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죠.
그래서 두 분은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더 엇갈릴 수 있어요. 6월에 연락이 온다면요. 우리 이번님은 바로 차갑게 끊기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반갑게 다 열어주지도 말고 중간 온도를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안부를 묻는다면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정도로 부드럽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 애매하게만 굴면 그때는 우리 이번님이 기준을 세우셔야 해요. 그냥 안부인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다 정도로 차분히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님이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요. 이 흐름에서는 가능은 있어 보이지만 감정이 너무 높은 날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늦게 외롭거나 그 사람 사진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올라온 순간에 연락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낮 시간 마음이 비교적 평온할 때 짧게 보내는 게 좋아요. 문득 생각나서 안부가 궁금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늦거나 짧더라도 바로 의미를 크게 붙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언으로는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려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따지듯이 묻기보다는 부드럽게 묻는 게 좋아요. 우리 이번님이 너무 센 말로 시작하면 상대가 방어할 수 있고 너무 참고만 있으면 이번님이 또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이번님의 6월 제호는요. 거울과 신칼이 있어서 이 관계가 우리 이번님에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했고 한 번 아픈 선 긋기나 단절이 있었던 흐름으로 보여요. 문살과 오색 실탈에는 아직 완전히 닫히진 않았지만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맑은 물그릇과 방울은 6월의 마음을 맑게 정리한 뒤 작은 연락이나 신호를 마주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마지국과 칠성님은 그 신호가 온다면 차분히 맞이하되 내 기준과 긴 호흡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 이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 한 줄 남겨주세요. 우리 이번님이 6월에는 상대의 마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맑게 챙기면서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우리 3번님 해석 드려볼게요. 먼저 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보면 맨 앞에 해원굿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다는 건 이 관계가 단순히 좋았다가 끝났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남은 말이 있고 서로에게 풀지 못한 감정이 꽤 쌓여 있었던 관계로 읽힙니다. 3번님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나 억울함도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재회가 되느냐보다 먼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 옆에 살풀이가 이어져요. 해원굿이 맺힌 감정이라면 살풀이는 그 감정을 풀어내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우리 3번님 마음 안에서든 두 분 사이에서든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예전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거나 혹은 3번님 스스로 아, 내가 그때 정말 많이 아팠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풀림이 꼭 곧바로 재회를 뜻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살풀이가 나오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이 먼저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와 다시 대화가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3번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3번님 재호우는 무조건 붙잡는 방향이라기보다 감정의 독한 부분을 덜어내는 시간이 먼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로 불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으로 3번님 마음을 잘 보여줘요. 겉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나도 이제 괜찮은 척 지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랑한다 라고 크게 말하긴 조심스러워도 아무 감정 없다 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대도 비슷한 결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3번님을 완전히 지웠다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눌러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주변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요.
화로가 보여주는 건 감정이 사라졌다기보다 제 아래에 묻혀 있었다는 쪽이에요. 어떤 계기만 있으면 다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는 감싸고 숨기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이 많아 보입니다. 3번 님도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꾹 눌렀을 수 있고, 상대도 미안함이나 그리움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는 관계와 실제 마음 사이에 차이가 있는 카드예요. 보자기가 나오면 재호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계속 숨기기만 하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한쪽은 괜찮은 척하면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은 6월에 대화가 열린다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차분하게 속마음을 꺼내는 방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해원굿은 풀지 못한 감정, 살풀이는 그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 화로는 아직 남아있는 마음의 불씨, 보자기는 서로 감춘 속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번님의 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린 인연이라기보다 상처와 미련이 같이 덮여 있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어지려면 보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가 감춰둔 말을 조금은 꺼내야 합니다. 후반으로 가면 발언문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우리 3번님에게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조언처럼 보입니다. 막연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바라면 실제로 연락이 와도 내가 원하는 대화를 못할 수 있어요. 발언문은 소원을 분명히 적는 카드입니다. 3번님도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사과를 듣고 싶은 건지, 예전 일을 설명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마무리하고 싶은 건지, 이 네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사과를 원하면서 재회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재회를 원하면서 마무리 대화처럼 굴면 상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은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바라는 핵심이 뭔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륵불이 나오네요. 미륵불은 기다림 끝에 새로운 장면이 열리는 카드로 볼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내일 결론이 나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변화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6월에는 관계가 완전히 확정된다기보다는 아직 끝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미륵불이 좋은 이유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희망은 급하게 잡아당긴다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3번님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내 생활을 회복하고 상대도 자기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조급하게 확인하려 들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카드가 비단입니다. 비단은 귀한 마음, 곱게 다뤄야 하는 관계, 그리고 3번님의 자존감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결실 쪽에 나온다는 건 3번님이 이 관계 안에서 너무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상대가 돌아오든 대화가 열리든 우리 3번님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3번님은 사랑하면 많이 참는 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내 서운함을 뒤로 미루고 분위기가 깨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은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천이 아니잖아요. 정성스럽게 접고 깨끗한 곳에 두는 물건입니다. 3번님의 마음도 그렇게 다뤄져야 합니다. 재회를 원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구겨지는 방식이라면 다시 살펴보셔야 해요. 마지막에는 불사할머니께서 들어오십니다. 이 신령님은 오래 버틴 사람에게 회복의 힘을 주시는 느낌입니다. 3번님이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쳤다면 6월에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상대가 돌아와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3번님 안에서 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이 살아나는 쪽으로도 보입니다. 불사 할머니의 메시지는 따뜻하지만 꽤 단단합니다. 아픈 마음을 부정하지는 말되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라는 느낌이에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상대의 미숙함까지 전부 떠안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쪽이어야지 한 사람만 계속 버티는 방식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 마음을 조금 더 보면
이 사람은 우리 3번님에게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자기와 화로가 같이 있으니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속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림이에요. 다만 표현은 서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하기보다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별일 아닌 척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말의 크기보다 태도의 지속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예전 상처를 전부 꺼내지는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대가 진심으로 이어가려 한다면 조금씩 깊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장난처럼 흘리거나 외로울 때만 기대려는 느낌이면 3번님이 선을 세우셔야 합니다. 3번님이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 감정이 가장 크게 올라온 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울컥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마음은 진심이어도 전달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하루 정도 지나고 문장을 짧게 다듬은 뒤 보내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재회를 꺼내기보다 풀리지 않은 감정을 이야기할 자리를 만드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조언으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세 문장만 적어보세요. 미안했다, 나도 힘들었다,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처럼요. 그 다음 3번님이 그 사람에게 꼭 말하고 싶은 문장도 따로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실제 대화가 열렸을 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중심을 잡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은 어눌해도 대화를 피하지 않고 3번님의 감정을 존중하려 한다면 그때는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재회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뀐 행동이 따라와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3번님의 6월 재호는 해왕국과 살풀이가 있어서 묵은 감정이 풀리는 흐름이 있고요. 화로와 보자기는 아직 남은 불씨와 감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발언문과 미륵불은 조급한 결론보다 진심을 정리하고 기다림 속에서 새 국면을 보는 카드로 읽히고, 비단과 불사 할머니는 3번님이 이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 3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3번과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 줄 남겨주세요. 6월에는 아픈 마음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나를 더 귀하게 대하는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사번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보면 맨 앞에 가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앞에 나온다는 건 사번님이 이 관계에서 자존심을 꽤 많이 지키려고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무너져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매달리면 내 마음이 더 다칠 것 같아서 겉으로는 단단하게 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사번님이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가슴 체면과 품위를 상징하는 카드라서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인연으로 보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바로 표현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면 편했을 텐데 두 분 사이에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 상황 차이, 서로의 자존심 혹은 한쪽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 싫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번님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더 표현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장막이 이어집니다. 장막은 무언가가 가려져 있는 카드예요. 상대의 진짜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았거나 사번님도 본심을 다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속에 숨은 마음이 훨씬 많아 보여요. 헤어질 때도 혹은 멀어질 때도 두 분 다 속마음을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번님은 사실 붙잡고 싶었는데 괜찮은 척 했을 수 있고요. 상대도 미련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얇은 천이 내려와서 눈빛이 제대로 닿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끝났다라기보다는 보여주지 못한 마음 때문에 멀어졌다는 결이 강합니다.
세 번째로 사천왕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보호와 방어가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사번님이 이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꽤 애썼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마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안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번님 마음 안에서는 다시 연락이 와도 내가 쉽게 열어주면 안 된다는 방어가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사천왕은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번님을 지켜주는 카드예요. 다만 재호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은 남아 있어도 바로 다가가거나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든 우리 사번님은 상대가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강할 수 있어요.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 금줄이 같이 있습니다. 금줄은 경계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사번님과 그분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선이 남아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시 만나도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조심스러운 그림이에요. 금줄이 나온 관계는 무작정 재회로 밀고 가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해요. 예전에 상대가 사번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정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사번님이 너무 벽을 높게 세웠다면 관계가 다시 움직이더라도 상대가 다가오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무조건 막아라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열어라가 더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갓은 사번님의 자존심과 품위, 장막은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사천왕은 방어와 보호, 금줄은 관계의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번님의 제호는 감정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에요. 마음은 흔들리는데 다시 다치고 싶지 않아서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6월의 상대 쪽을 보면 이 사람도 사번님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번님이 단단해 보이고 마음을 이미 닫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고민하더라도 괜히 보냈다가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막과 금줄이 같이 있으니 이 사람도 사번님의 진짜 마음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뜨겁게 다가오기보다 분위기를 살피고 반응을 보는 식일 수 있어요. 안부를 가볍게 묻거나 사번님이 볼 수 있는 곳에 근황을 드러내거나 주변을 통해 소식이 돌게 만드는 식으로요. 확실한 고백보다는 탐색에 가까운 움직임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정화의 카드입니다. 우리 사번님에게 6월에 필요한 건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이에요. 상대가 돌아오느냐만 기다리기보다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깨끗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 상처받은 내가 아직 위로받지 못한 건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낸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 나오면 불필요한 감정은 덜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진 것 같다는 생각, 상대가 먼저 와야만 진심이다 라는 기준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사번님의 자존심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자기 보호는 다릅니다. 자기 보호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 싸움은 둘 다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나와요.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고 공기를 바꾸는 카드입니다. 6월에는 두 분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멈춰있던 관계에 작은 바람이 들어오거나 사번님 마음 자체가 예전보다 가벼워질 수 있어요. 상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번님이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채가 나오면 대화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하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공기를 여는 게 좋아요. 만약 상대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예전 일을 꺼내서 따지기보다는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도의 가벼운 문으로 시작해서 상대가 진지하게 이어가는지 보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방석입니다. 방석은 자리, 기다림, 정착을 보여줘요. 이 카드가 결실 쪽에 나온다는 건 우리 사번님이 이 관계에서 내 자리를 다시 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회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위치가 아니라 내 기준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재회가 바로 확정된다기보다는 나는 이 관계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세우는 흐름입니다. 방석은 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내 마음을 안정된 자리로 데려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연락하면 말이 세게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잡고 나서 움직여야 사번님이 덜 다칩니다. 마지막에는 산신께서 들어오십니다. 산신은 뿌리와 중심, 단단한 보호의 신령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번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든 아니든 사번님이 자기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번님도 6월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기준을 지키는 힘이 중요합니다. 산신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인연을 무리하게 끌어오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오는지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사번님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급하게 밀고 들어오거나 예전처럼 애매한 말만 던지고 빠진다면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번님은 상대가 얼마나 간절한지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상대 마음을 조금 더 보면요. 이 사람은 사번님이 어렵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장막과 부채가 같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분위기가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회 선언보다는 안부, 근황, 가벼운 대화로 먼저 다가올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사번님은 너무 차갑게만 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바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 사번님도 대화의 여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면 돼요. 사번님이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 감정이 격한 순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너도 나만큼 힘들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때는 잠깐 멈추세요. 그 마음으로 연락하면 대화가 확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차분한 날, 내가 어떤 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날에 짧게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언으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꾸준한 연락, 예전 문제에 대한 대화, 애매한 태도, 줄이기 같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절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10분 정도 시간을 둔 뒤 답장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사번님 말투를 훨씬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6월에 이 관계가 움직인다면 핵심은 속도보다 안정감입니다. 사번님은 빨리 재회하느냐보다 다시 만나도 편안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상대가 한 번 연락했다고 모든 걸 풀어주기보다 그 사람이 꾸준히 다가오는지 확인하세요. 말보다 행동, 분위기보다 반복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사번님의 6월 제우는 갓과 장막이 있어서 자존심과 숨은 마음이 강하게 보이고요. 사천왕과 금줄은 사번님이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소금과 부채는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카드로 읽히고 방석과 산신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단단하게 판단하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 사번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과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말 한 줄 남겨주세요. 6월에는 누군가의 연락에 휘둘리기보다 4번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